네, 선생님이 이제 학생들에게 공부 방법을 알려주다 보면은 느끼는 게 있어요. 아, 결국 공부 방법만 알려준다고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건 힘들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결과적으로는 학원 수업 방법에 이 공부법들이 녹아져 있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럼 여러분에게 원하는 건 뭐냐? 이 공부법을 알아서 여러분이 공부 방법을 찾아서 해라. 이게 아니라 우리 학원 수업을 따라올 때 선생님이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지도를 하는데 이 내용을 모르면은 귀찮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냥 내가 했던 방법이 편하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는 안 하게 돼요. 이용을 못 하게 되고. 그래서 이 시간은 뭐냐? 우리 학습 방법에 녹아져 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하자는 게 이런 의미였어. 아, 이렇게 하면은 이 부분이 해결될 거야. 라는 것들을 설명하기, 해주기 위해서 만든 강의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여러분이 아마 시험을 보고 피드백을 했다면은 이 절대 전략 동영상을 본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력하는 거, 기억하는 거, 출력하는 거, 시험 볼 때 결과적으로 입력, 기억, 출력인데 이 부분들을 우리가 수업 가운데 어떻게 녹아져 있냐,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게 우리 수업 방법 가운데 어떻게 녹아져 있냐, 이런 것들을 하나씩 설명해 주면서 갈 거예요. 네, 일단은 우리 유형 문제집이죠. 다푼의 유형 문제집인데 우리가 이 유형 문제집을 공부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면은 개념과 문제와 개념이 연결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학습 방법을 알려 줄게요. 알겠죠? 일단은 문제집은 원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앞에 표시가 하나 있고 그 뒤에 문제들이 유형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유형 7. 그래서 유형 7에는 이제 같은 유형들, 뭐 센이라고 친다면 대표 유형과 그 비슷한 유형들 써 있죠. 예, 이렇게 지금 문제집이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서 일단 선생님이 다 갖고 온 건 아니고 이 대표 유형만 딱딱딱딱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럼 이제 한번 가봅시다. 제곱근과 실수가 있고 그 중에서도 큰 중단원이 제곱근과 실수고 그 아래 소단원이 제곱근의 뜻과 성질, 두 번째는 제곱근의 성질 응용, 세 번째는 무리수와 실수,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럼 이제 그 제곱근과 실수에서 첫 번째 제곱근의 뜻과 성질 나와 있죠. 요 안에 들어가면은 한 5가지 정도가 있는데 우리가 그럼 유형을 풀면서 해야 될 건 뭐냐면은 이 유형을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예. 여기 5개 있으니까 유형도 5개 있냐? 아이,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예. 이런 5가지 개념들이 유형 뭐 5개로 나올 수도 있고 10개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2가지로 나올 수도 있어요. 예. 그럼 선생님이 어떻게 정리했는지 한번 보여줄게요. 그럼 큰 제목 제곱근과 실수라는 중단원에서 소단원 들어가면 핵심어, 제곱근의 뜻과 성질인데 여러분 가능하면 핵심어 위주로 표시해 놓는 게 좋아요. 아, 뜻과 성질이구나. 그럼 이 단원에는 뜻을 이용해서 내는 문제들이 있을 거고 성질을 이용해서 내는 문제들이 있겠네. 어떻게 문제가 나올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 유형들을 보면 될 거예요. 알겠죠? 그냥 문제 보는 게 아니에요. 뜻과 성질을 어떻게 내지? 뜻과 성질을 유형에서는 어떻게 만들까 문제를 하면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유형 봤더니 양의 제곱근을 A, 음의 제곱근을 B라고 할 때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문제를 풀겠죠. 여러분이 이제 문제를 쭉 푸는 거예요. 일단은 풀어요. 그래서 같은 유형이 여기서는 다 합해서 10개가 있는데 10개를 풀면 돼요. 물론 풀다가 나는 여기까지 살짝 정리하고 갈래? 그러면 정리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목표는 뭐냐? 풀고 다 풀었다. 그 다음에 이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약간 기억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이런 게 있었죠. 장기 기억할 때 첫 번째는 뭐냐? 반복은 타이밍이 중요한데 첫 번째 반복은 언제 한다? 바로 한다. 바로 한다 했죠. 그렇죠? 바로 하는 게 바로 이 목차 정리인 거예요. 이 목차 정리를 하면서 우리는 이제까지 풀었던 1시간, 2시간 동안 문제 풀었던 거를 바로 복습을 해준다. 이 생각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유형, 두 번째 유형 해서 10번째 유형까지 풀었다고 일단 칩시다. 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할 게 뭐냐?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구나 라고 위에다가 간단하게 정리 정도, 간단하게 이거 결국 용어네? 이거 도형으로 냈네?
뭐 이 정도 표현들을 위에다가 간단하게 쓰면서 갈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쵸? 그래서 문제를 풀었으면은 여기 와서 목차를 정리하는데 일단은 뜻과 성질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문제를 풀고 났더니 이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되겠더라고요. 결과적으로 뜻 유형들이 있고 성질 유형들이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유형이 다 다른 걸로 나왔지만 결과적으로 묶을 수 있는 게 있어요. 더 큰 이 유형은 서로 조금이라도 다르니까 나눠놓은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1, 2, 3, 4 유형은 같은, 한마디로 뜻에서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문제 풀고 났더니 결과적으로 유형 1, 2, 4, 6번은 이거는 제곱근의 뜻에 대해서 문제를 만든 거구나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성질 3, 5, 그 다음에 7, 8, 9, 10번은 이 성질을 가지고 문제를 만들었구나. 그리고 여러분 문제 풀다 보면 이런 것들이 나올 거예요. 성질. 그럼 이 성질 같은 거 아니면은 활용, 제일 많이 나오는 용어인데 이것들은 문제에 따라서 단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성질이 어떤 경우에는 그냥 연산을 얘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특별한 정의를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정리해 줘야 될 거예요. 활용도 마찬가지고요. 활용은 보통 유형 1, 유형 2 이런 식으로 뭐일까요? 방정식 활용하면 여러분 소금물 유형들이 있고 거속시 유형들이 있고 원가정가 유형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주는데 가능하면은 여기에서 찾아요. 여기에서 완전히 엉뚱하게 찾으면 나중에 책이 없든가 아니면 다시 만들기 힘들거든요. 여기에서 요 내용들을 찾아준다, 갖고 온다 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문제를 봤더니 결과적으로 이 문제의 특징들은 뭐냐면은 제곱근 제곱근이 뭔지 이 제곱근의 정의나 용어 자체를 물어보는 거예요. 너 이게 제곱근이 뭔지 알고 있어? 이걸 물어본 거라서 첫 번째 유형 1하고 그냥 용어라고 간단하게 밑에 써놓은 거예요. 두 번째 거는 뭐냐면은 이 제곱근의 정의가 있는데 이것을 도형을 통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어로 얘기했다면 이거는 이런 상황이 바로 제곱근을 쓰는 상황이야. 그걸 도형으로 설명해 준 거죠. 세 번째는 제곱근의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모두 몇 개인지 구하여라. 그래서 보다 보면은 제곱근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나타낼 수 있는 것, 요게 이 세 번째 유형들의 질문들의 반복되는 지문이었거든요. 예. 그것을 갖고 와서 쓴 거예요. 이건 성질로 선생님은 집어넣었어요. 루트 9분의 1. 이건 그럼 이용 안 하고 쓸 수 있어.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했죠. 이거의 양의 제곱근, 음의 제곱근,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5번은 봤더니 그냥 계산이죠. 그래서 각 유형들을 선생님은 크게 나눈 이 아래다가 각각 유형들을 적어준 거예요. 그 다음에 같이 묶긴 했지만은 이 문제집에서 보면은 요거를 다른 유형으로 분리해 놨잖아요. 그럼 뭔가 차이가 있을 거거든요. 그 차이를 가능하면 색깔펜으로 밑에 간단하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6번은 뭐냐면은 OX인데 이거는 맨날 나오는 형태예요. 다음 중 옳은 것은. 그래서 참거짓 문제 있죠. 이 참거짓 문제는 선생님이 간단하게 OX로만 그냥 표시해요. 그래서 유형들을 묶어주고 그 다음에 그 아래 이 각각의 유형들을 특징들을 간단하게 써놓고 나면은 111 단원, 뜻과 성질 단원 전체에 맵이 생기는 거예요. 지도가 생기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건 이런 식으로 문제들이 나오는구나. 이 개념에서는 이런 식으로 문제들이 나오는구나. 뭐라고 했죠? 문제가 어떻게 나올까? 개념 공부할 땐 문제가 어떻게 나올까? 문제 풀 때는 이게 어떤 개념에서 나왔을까? 이렇게 연결시키는 작업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 보면 조금 특이하게 돼 있죠. 요건 좀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요. 선생님이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래서 유형 7번부터 해서 10번까지는 보다 보니까 이건 한 번에 묶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유형이
있으면 1, 2 다 나눌 필요 없어요. 하다 보면은 5, 6, 7은 같은 거죠. 같은 개념이 이렇게 묶어주면 되는 거예요. 8, 9 이렇게. 알겠어요? 10, 11, 12, 15번은 또 같은 거다. 묶어주면 되는 거예요. 묶고 그거에 대한 포인트들을 위에다 간단하게 써주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아이고 살짝 한번 보여주고 할게요. 이 유형별 문제 풀 때 핵심은 뭐냐면은 같은 지문들이 있어요. 같은 유형에는 같은 지문들이 있고 그걸 포인트로 잡으면 돼요. 요 밑에 포인트로 선생님이 써놨죠. 한마디로 7, 8, 9, 10번은 요게 포인트예요. 그런데 7번의 포인트 보면은 A가 0보다 작다 또는 A가 0보다 크다 뭐 이런 포인트를 잡아놓으면 되는데 이 포인트는 어떻게 잡는 거냐? 바로 지문에서 잡는다 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지문을 보면은 여기서도 조금 더 작죠? 조금 더 크게 해줄게요. 더 이상 안 되네요. 예. A는 0보다 클 때, A는 0보다 작을 때, A는 0보다 작을 때 이게 있죠. 똑같이 보면 루트 안에 A가 있고 제곱 이런 형태들인데 아니면 가로가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범위가 이렇게 간단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8번은 봤더니 1대 간단히 하면 그리고 지문을 봤더니 아까 처음에는 단순하게 A가 0보다 크다 작다만 나와 있었는데 이번에는 A의 범위가 주어졌죠. A든지 X든지 그건 상관없죠 당연히. 예, 범위가 주어졌죠. 그러니까 이걸 포인트로 잡은 거예요 여기서는. 그 다음에 9번 보니까 어떤 포인트가 있냐면은 지문들 보세요. 먼저 반복되는 지문들 있죠. 이게 바로 이 유형의 핵심이라고요. 앞에 유형과 이 유형 8번 9번이 다 지금 루트하고 제곱 이거예요. 요게 원리예요. 예, 음수 양수에서 음수는 마이너스 치고 나오고 양수는 그대로 나온다. 중학교 2학년 친구들 모를 수도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반복된 지문이 있어요. 예, 그게 핵심이에요. 그거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거를 찾아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이 지문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푼다? 이게 바로 아까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한마디로 수거가 되는 거예요. 이 지문. 그러니까 이 유형을 하나의 수거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여기서 요 지문을 수거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게 A 지문이라면은 뭐 다른 단원에서 또 뭐 B라는 지문이 있겠죠. 이런 것들이 섞여져서 나오는 게 한마디로 응용 문제인 거예요. 딱 하나에서 나오는 거는 기본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럼 10번은 유형을 봤더니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또 똑같은 개념이긴 한데 이거는 참거짓 문제로 OX로 낸 거죠. 예, 이해됐어요? 예. 그러면은 이것들을 각각 그 유형의 특징들로 옆에다 적어주는 거예요. 예. 그럼 이 특징들을 어떻게 잡았는지 알겠죠? 그리고 이런 특징들을 도저히 어떻게 잡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연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한테 좀 도움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알겠죠? 그럼 이렇게 정리를 어떻게 한다?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면 된다. 이게 바로 매핑이다. 그러면 요거의 목적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여기서 하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만들었어요. 피드백을 했으면 알겠지만은 시험에 절대 전략. 우리 학원에는 절대 전략이 있어요. 이것대로 공부를 가르쳐줘요. 그럼 여러분이 할 건 뭐다? 이게 왜 이렇게 하는지는 알고 있는 게 좋겠죠. 그래서 첫 번째 목차. 뭔가 공부하고 나면 목차를 만들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기억의 방을 만들어야 된다고 했죠. 이게 바로 기억의 방인 거예요. 기억의 방. 그럼 이렇게 만들어놨으면 다음에 복습하기가 얼마나 쉽겠어요. 그쵸? 이게 없었으면은 30분 동안 복습해야 될 걸 저게 있으면 5분 만에 복습이 된다고요. 그쵸? 첫 번째 기억의 방 만들었죠. 수업 가운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출력 연습에서도 중요한 거 우리 끊어읽기가 있었어요. 끊어읽기. 한마디로 문제를 보면서 끊어 읽으면서 핵심 지문들을 찾아주는 거예요. 끊어 읽고 핵심 지문 또는 질문에 동그라미를 친다고 했잖아요. 그 핵심 지문을 여러분이 공부하는 거예요. 알겠죠? 바로 출력 연습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이건 뭐가 있죠? 예, 반복이 있죠. 언제 반복한다? 공부한 다음에 바로 목차 정리하면서 반복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단원을 공부했으면은 목차 정리까지 해야지 한마디로 저장 버튼을 누른 거다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문제 기껏 풀어놓고 정리 하나도 안 하고 끝났으면 이거는 워드 작업 다 하고 정리, 저장 버튼 안 누르고 끝낸 거다. 마찬가지다 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하고 문제를 풀었으면은 마지막에 이제 다프넷 실력 우리 뭐죠 이거 플래너 있죠? 플래너에다가 예를 들어서 첫 번째 111 단원 유형 1이었다. 그거를 5월 1일 날 풀었다. 예. 그래서 점수는 70점 받았고 오답유사 틀렸으면 오답유사 나오게 되죠. 근데 저거는 같은 유형이기 때문에 저기 있는 세 문제가 보통 같은 유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답유사는 딱 하나 나와요. 그럼 뭐 다 맞던가 빵점 맞던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쭉 정리해 주면은 내 눈에 내가 한눈에 내가 이 단원이 어느 정도 이해됐구나. 여러분도 알 수 있고 선생님도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두 번째 것도 한번 그냥 간단하게 선생님이 나눠놓기만 했어요. 이거는 두 번째는 성질의 응용이라고 했죠. 응용은 뭐다? 결과적으로 이것들이 문제에 어떤 유형으로 나올까? 거속시로 나올까? 아니면 원가 정가로 나올까? 소금물로 나올까? 이것들을 나누는 거고 봤더니 선생님은 자연수 조건 큰 응용에서 첫 번째 자연수 조건 뭐 대소관계 이런 식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또 나누고 그 다음에 밑에다가 또 이 유형의 키워드들을 정리해줘서 결과적으로는 이 같은 장에 이 중단원이 다 들어가도록 써주면 돼요. 혹시나 자리가 없으면은 옆장 뭐 빈 공간에다가 해줘도 좋은데 가급적이면 글씨 크기를 조금 조절해서 한 장에다 다 저장해 놓으면은 나중에 이 한 페이지에 뭐가 다 있어요? 유형이 다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저장에 방해된 거죠. 그럼 공부하기 굉장히 편해지겠죠? 네. 그러면은 목차 이제까지 목차 왜 모르고 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제부터는 이렇게 해야지 내가 기억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하면은 조금 공부하고 내가 아니면 공부한 만큼 충분히 성적을 낼 수 있겠구나. 예,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예, 수고하셨습니다.